에릭은 다시 한번 진지한 대화를 시도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은 조셉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너무 큰 소리를 지르자 곧 에릭의 어머니가 거실로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밤새 놀고 있는 대신에 조셉은 계속해서 에릭을 꾸짖으며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어젯밤의 즐거운 추억이 기억난다. 클럽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유일한 생각은 기꺼이 파티를 한 번 더 반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에릭은 마릴린이 남편의 잦은 공격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려고 자주 노력했다고 말한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조저프는 최근 대체로 옳았지만 에릭은 자신의 부모를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어딘가에서 어울리고 곧 일하고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에릭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지쳐 소리 지르지 않을 때까지 고개를 숙인 채 이제 자러 가도 될까요? 에릭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좀 봐주세요. 1시간 동안 혼났는데 다 참아요. 농담으로 마릴린. 이게 내 양육의 전부라고 말했지. 아버지가 또 화를 냈다고 말했어. 지난주에 그 사람이 그렇게 비싼 차를 추락시켰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가 아무도 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이제 너는 낡은 차를 운전하게 될 거야. 조셉은 소리 지르지 마. 그 아이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잠들게 놔두세요. 그 사람이 처리할 거예요. 충격에 빠졌어요. 나한테서 더 이상 돈을 받지 못할 거라고 약속해요. 에릭, 취직하면 아버지한테 얘기하자고요. 손을 흔들고 서재로 갔습니다. 마릴린은 아들에게 윙크를 하며 이제 자기 방으로 가서 이제 자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릭은 어머니를 자세히 바라보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마릴린은 마침내 숨을 내쉬며 머리를 손질하고 남편의 서재로 갔다. 조셉 진지한 대화를 하자 할 말이 없다. 당신은 당신의 작은 아들이 모든 일에서 그를 돕고 있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세요. 나는 그를 보는 것이 부끄럽고 그가 내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조셉 침착함 아래로 마릴린이 에릭에 대해 이야기하러 오면 대화가 끝났다고 애원했어요. 더 이상 그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쯤 생계를 꾸릴 수 있을까요? 그는 이미 어른이 되었지만 특히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아직 대학에서 공부 중이니까 나는 그 사람이 대학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요.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거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 사람은 확실히 개선될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을 보세요. 그는 여전히 있어요. 아이는 그 나이대의 자신을 기억합니다. 당신 도밤에 어울리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22살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여가 시간에 남편의 손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들의 아들 그녀는 끊임없는 가족 논쟁에 몹시 지쳤습니다. 조셉은 인생의 거의 절반을 바친 사업을 했습니다. 남자는 돈을 많이 벌었고 도시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고 마릴린은 단지 일한 적이 없는 주부였습니다. 그녀의 삶과 논쟁 중에 조저프는 때때로 에릭이 그의 어머니와 매우 흡사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에릭은 대학 3학년에 공부하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겁에 질려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의 부모로부터 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파일을 만들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나요? 아빠 사무실에 있어요. 아빠한테 뭐 필요한 게 있나요? 내가 너라면 거기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무서워요. 내 돈이 좀 필요해요. 관광객에게 가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캠프. 에릭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내 아빠가 너한테 돈을 더 안 줄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아직도 공부 중이고 육체적으로 일하러 갈 수가 없어. 직접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미 얘기했는데 잘 안 끝났어. 에릭은 머리를 극적이며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아버지 사무실로 갔다. 아버지는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다. 아들이 들어오자 못 본 척했어요. 아빠 소리 지르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하자. 잘 말하자. 잘 듣고 있어요. 좀 너무 하신 것 같아요. 내 것을 빼앗아갈 만한 짓은 안 했어요. 용돈 진심으로 당신의 행동이 정상이고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히 말하면 나는
당신의 교육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충돌한 차를 사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잠잘 곳을 제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먹는 음식을 사고 나는 아무것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피곤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한테는 한 푼도 못 받을 거야. 가서 일이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엄마가 너한테 돈 주는 거 알면 둘 다 쫓아낼 거야. 길거리로 나가면 너희 둘 다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해. 에릭은 아버지와 추리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소용없었음을 깨닫고 부엌으로 가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아빠는 내가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을까? 나 살까? 나 아직 공부 잘하고 있어. 저축은 좀 있는데 아주 적다. 너희 아버지는 그걸 모르신다니. 엄마 돈 주면 나랑 같이 길거리로 쫓겨날 거라고. 나더라.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릭은 잠시 동안 부엌에 서 있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똑같이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단호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릭은 이미 친구들이 모인 카페에 도착해 모두에게 인사하고 테이블에 앉았다. 친구들은 모두 거기에 애인들도 있었고 에릭은 잘 지내니 친구 중 한 명이 잘 물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방금 아버지와 싸웠어요. 아버지가 더 이상 나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나중에 돈을 지불하실 거예요. 에릭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는 아버지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칵테일을 주문하기 위해 바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텐더는 은행에서 구매 대금 지불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금 당장 은행에 에릭이 휴대폰을 꺼내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왜 신용카드가 작동하지 않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은행 계좌 소유자에 의해 모든 카드가 차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정말로 그를 다시는 후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에릭은 슬픈 표정을 짓고 친구들과 함께 테이블로 돌아왔고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에릭, 당신은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아직 공부 중이어서 예를 들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부도 하지만 난 카페에서 웨이터로 일한다. 진심으로. 너는 일하지만 왜 부유한 부모님을 둔 것 같은데 왜 내 개인 돈을 가지려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많이 안 주시는 거 알잖아?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할 것 같긴 한데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건 다 가르쳐 주실 테니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에릭은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아침에 화가 난 그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당황하게 만든 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남자는 그의 방으로 달려가 즉시 금 커프스 단추, 부모님이 준 값비싼 시계와 기타 귀중품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은 모든 것을 돈을 위해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빌려서 그는 재빨리 가방을 싸고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어디로 가시나요?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죠. 당신이 내 카드를 가로막았으니 나를 질식시키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너에게 주는 내 선물이야. 드디어 너는 진지한 사람이 될 거야. 아빠 비켜. 더 이상 널 보고 싶지 않아. 내 발이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디딜 수 없을 거야. 마릴린은 달렸다. 에릭이 말한 후 그녀는 그의 아버지가 너무 성급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것을 막고 싶었지만 그녀의 아들은 집에서 곧바로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에릭은 전당포로 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2달치 집세와 식비를 지불할 수 있었던 에릭은 작은 아파트를 빌리고 이제 출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없이는 자신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는 전화기를 열고 공석을 찾기 시작했지만 모든 직업 공석에는 경험이 필요했지만 에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동안 앉아 있다가 친구 베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베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싶었는데 친구가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구했는데 지금은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어쩌죠? 길어야 2달은 따로 살 수 있고 그러다가는요. 밥 살 돈도 부족할 텐데 2달도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안 아버님이 직접 오셔서 오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나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직업이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직접 확인하세요. 전화하세요. 에릭은 소파에 앉아 어디로 출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실제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성인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오랫동안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와 친구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아버지는 그에게 아무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영혼에 영원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떤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교육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에 다녔으며 무엇보다도 그가 혼자 살고 있는 동안 그의 어머니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비록 그의 아버지가 아마도 그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막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완벽하게 잘 이해했지만 그녀는 오늘 그의 통제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릭은 수업에 앉아 그의 반 친구들이 그 소녀를 끊임없이 놀리던 앤젤러를 자세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가난해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랬습니다. 들어보세요. 삼촌과 얘기할 수 있어요. 삼촌이 새 레스토랑을 열 예정인데 직원이 모두 필요해요. 제가 웨이터로 일하라고 제안하셨나요? 에릭은 잘 웃었어요. 왜 선택의 여지가 없나요? 아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저는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내일 우리가 합의할 내용을 알려줄게. 그 사람 오늘 우리를 방문할 거야. 알았어. 소식을 기다릴게. 에릭은 집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서빙하는 웨이터로 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는 친구들이 그를 비웃을까봐 두려웠지만 앞으로 며칠 안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의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조차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프라이는 그가 아버지를 인정한 패배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리는 에릭에게 그의 삼촌이 기꺼이 그를 팀에 데려갈 의향이 있다는 몇 가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없이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삼촌이 우리 안젤라에게도 고용한 또 다른 비밀이 무엇인지 말해주기를 원하시죠? 유령처럼 걷는 사람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과 협상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심인가요? 제가 가겠습니다. 안젤라 봤어. 안녕. 여기서 뭐해? 에릭은 그 여자가 자기랑 잘 어울릴 줄 모르고 모르는 척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 얘들아, 안젤라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무심코 시선을 돌렸다. 에릭, 나 같은 남자들 반대로 일을 많이 했어. 알겠어. 알았어. 귀찮게 하지 않을게. 에릭도 안젤라처럼 그 일에 고용되었고 이제 그들은 젊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동료가 되었다. 안젤라, 에릭에게는 덜 지루해 보였지만 물론 그는 항상 완전히 다른 여자를 좋아했지만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여자들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에릭은 매일 저녁 새 직장에 갔으며 원칙적으로 일은 어렵지 않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집에 갈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피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빨리 옷을 입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앤젤러가 그를 불렀습니다. 에릭, 잠깐.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에릭은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이동 중에 스카프를 묶고 있던 동급생. 무엇이 필요해요, 에릭? 저 좀 태워주세요. 급히 집에 가야 해요. 안젤라가 그에게 태워달라고 부탁했어요. 오늘은 서두르지 않아요. 가자. 에릭이 대답했어요. 에릭은 별로 예민하지 않았어요. 안젤라를 어디로든 데려가는데 오늘은 그녀의 눈에 당황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안젤라가 도시의 거의 반대편 끝에 살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왜 그녀가 그에게 도움을 청했을까요? 에릭은 그녀가 보통 거기에 어떻게 가는지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앤젤러,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요? 여기에는 직행버스나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는 저에게 우리 대학에 가려면 2번 갈아타야 한다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와우, 그럴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할 필요가 없다고, 에릭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고 차가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말했습니다. 에릭은 안젤라가 그렇게 일찍 일어나 지금까지 여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용히 나머지 길을 탔습니다. 에릭은 그의 아파트로 돌아와 그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앤젤러는 그에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이 우스꽝스러운 옷 뒤에는 사랑스러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왜 식당에서 일했는지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녀가 값비싼 대학에 다니고 있지만 너무 가난해 보였습니까? 그녀는 너무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릭은 이제 매일 풀고 싶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그는 더 이상 대학의 다른 남자들과 안젤라를 놀리지 않았고 때로는 그녀를 변호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녀를 평화롭게 놔두는 것에 대해 말할 것도 없습니까? 에릭이 그의 친구들에게 에릭에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시작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안젤라를 옹호하는 편이에요. 난 그녀를 옹호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당신이 얼마나 비하하는지 보면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에릭이 직장에서 주로 안젤라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이 그녀를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으며 물론 퇴근 후 어느 날 그녀에게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청년은 오늘 식당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앤젤러보다 1시간 빨랐지만 그는 그녀를 집에 태워주기로 결정했고 그녀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 앤젤러는 적절한 시간에 나와 즉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소녀는 에릭을 너무 빨리 지나쳐서 무엇이 무엇인지 즉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젤로, 기다려주세요. 에릭 듣고 있어요. 지금 버스를 놓치면 빨리 걸어가세요. 나중에 집에 걸어가야 할 테니 태워다 줄게요. 한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오늘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 안젤라가 미소를 지었고 에릭은 그의 영혼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실망시키고 싶다면 나는 원칙적으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소녀는 에릭의 차에 탔고 그들은 그녀의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에릭은 정말로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 넘게 잠을 자지 못했지만 그것이 우스꽝스럽게 들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그녀가 시간이 있으면 가고 싶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나가서 그녀와 함께 커피를 마시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대학에서 매우 다르게 보입니다. 만약 차를 타고 가야 하거나 다른 일이 필요하면 그냥 알려주세요. 안젤라가 그를 본 다음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에릭은 아직도 그의 뺨에 남아있는 그녀의 키스 자국을 쫓아내며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이전에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했지만 동시에 그는 또한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불쌍한 여자와 데이트를 시작하면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했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의 시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에릭은 결국 잠이 들었고 한 달이 그렇게 흘러갔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도 모르고 에릭은 첫 월급을 받고 그 돈을 쉽게 쓰기도 전에 깜짝 놀랐다. 나이트클럽에서 살 돈은 이제 다음 달 내내 쓸 돈이 됐다. 에릭은 요리를 못해서 카페에 자주 갔지만 실제로는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집밥이 그리워 가끔 에릭이 그녀에게 전화해서 그녀가 어떤지 확인하곤 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매우 소심하게 말했고 그의 아버지가 여전히 그에게 화가 났다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앤젤러의 경우 이제 에릭은 대학에서 그녀와 매우 자주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은 그들의 작업과 관련된 재미있는 순간을 기록하고 옆에 앉아있던 고객을 기억합니다. 배를 쓰다듬는 창문이 웃기네요. 에릭이 안젤라에게 상기시켰어요. 물론 그도 아주 웃긴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요. 에릭의 반 친구들은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가까워졌는지 이 상황은 모두를 조금 즐겁게 했지만 동시에 그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에릭이 친했던 소녀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교실을 떠나면서 에릭은 앤젤러에게 그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앤젤러 제발 아무 잘못도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이야기 아시죠? 부모님이 저를 거부하셨고 저는 요즘 요리를 전혀 할 줄 모릅니다. 점심 저녁으로 항상 카페에 가야 하는데 지쳤고 게다가 돈도 많이 들죠?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에 요리할 게 없어서 같이 가게에 가야 해요. 안젤라가 그를 웃으며 바라보며 당연히 자기도 그에게 애착을 갖게 되었다고 동의했고 그가 없는 하루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식료품을 사는 것을 도와주고 다음날 쉬는 날에 요리할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들은 식료품점에서 저녁을 보냈습니다. 에릭은 앤젤러가 어떻게 지내는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소녀는 구성을 읽고 가격을 보았고 에릭은 구매 비용을 지불한 후 이전에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무거운 가방을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에릭의 아파트로 운전했습니다. 에릭, 제가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요리하고 바로 집에 가느냐 당황스럽다며 물론 집까지 데려다 줄게. 에릭은 냉장고에 음식을 널어놓았고 안젤라는 즉시 준비를 시작했지만 그전에는 엄청난 양의 접시를 설거지했다. 에릭은 테이블에 앉았다. 소녀가 야채를 다진 채 고기를 씻는 모습과 보르시 요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보는데 너무 관심이 있어서 시간을 전혀 보지 않았으니 시도해보세요.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쳤습니다. 그 머리 맛있을 거라 믿어요. 당신이 여기서 요리하는 동안 냄새 때문에 미칠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안젤라가 다시 웃으며 에릭 코앞에 접시를 놓았어요. 더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는 웃었어요. 네. 저녁 식사 후 먹을 만큼만 드세요. 에릭은 안젤라를 집에 데려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방법을 기억했나요? 솔직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적어도 누구에게 문의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밥 먹고 싶어 쳐다보지도 않고 웃더니 밖으로 나갔더니 밤늦게 마당도 있고 공기도 너무 신선했어요. 에릭은 평소엔 밤에 숨쉬기가 너무 편하다는 걸 예전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시간에 그는 클럽에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런 사소한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젤라 정말 고마워요. 가장 맛있는 저녁을 먹어줘서 고마워요.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소녀는 갑자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말은 에릭이 그녀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알다시피 오랫동안 고백했어야 했지만 솔직히 아직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방법만 말하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기분 좋아진 것 같아. 매일 밤 감당이 안 돼. 너에 대한 생각이 지금 진심이야 아니면 또 농담이야? 당연히 진심이야. 그렇게 농담할 수 있겠어? 그들이 안젤라의 집에 도착한 것을 모르고 그녀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사랑 고백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 그녀의 기분을 망친 것처럼 왠지 어색해졌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오늘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는 옅은 화장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에릭, 당신이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퇴근 후 즐겁게 하자. 퇴근 후 그들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했고 안젤라는 자신도 에릭을 좋아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에릭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많은 돈이 없어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청년의 삶은 눈에 띄게 밝아졌고 사랑을 느꼈으며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또 있었으나 어느 날 에릭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뀐 것 같아요. 에릭, 이제 엄마를 만나야 할 시간이야. 엄마는 내가 어디에서 사라지는지 늘 물어보며 귀찮게 했어. 어쩌면 내일 우리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물론 기쁘고 그럼 오늘 밤은 내 집에 머물 수 있고 내일은 우리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다음날 아침 그 젊은이는 일찍 일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 일을 하고 싶었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와우. 안젤라에게 들어가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부엌은 아니야. 널 위한 게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를 위한 거야. 안젤라가 코를 찡그리고 에릭에게 키스했어. 에릭, 넌 내 말을 정확히 이해하면 돼. 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놀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길 바래. 당신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이 저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건가요?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면 젊은이들이 안젤라의 어머니에게 갈 준비를 시작한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릭도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분명히 이걸 볼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 딸의 친구예요. 예,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안젤라가 에릭의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일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솔직히 말해서 아니, 지금 완전 헷갈린다. 대학 등록금이 비싸네. 집에서 돈은 어디서 났어? 내가 보기엔 부자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내 학비를 대주는 게 그거 뿐이야. 그 사람이 저를 위해 해줬던 일이고 저는 그녀의 치료비를 아끼려고 노력하지만 이루기 힘든 꿈인 것 같아요.
왜 더 일찍 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안젤라, 제가 뭔가 도와드릴 수도 있었는데 안 돼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 않아요. 안젤라는 에릭에게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회사에 지각하지 않으려면 일찍 일어나야 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어머니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에릭, 깊은 영향을 받은 그는 도시로 가기 전에 여자친구와 조금 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집에 가지 않고 곧장 아버지의 사무실로 갔다. 그 젊은이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있다는 것을 잊은 줄 알았는데 부모님 아빠가 차버려서 나 혼자 나가는데 말다툼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운전하는 차를 왜 가지러 오셨나요? 당신이 나를 위해 샀는데 당신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팔고 싶어요. 왜 인생이 당신을 실망시켰는지. 아버지는 낄낄 웃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누군가를 돕고 싶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아들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 아들아, 내가 도와줄게. 아무것도 팔 필요는 없어. 그냥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해만 주면 치료비는 내가 지불할게. 너한테 너무 자주 소리 지르는 걸 용서하고 어쨌든 집으로 돌아와. 아니, 아빠 이해 못하면 집에 안 가요. 나 지금은 멋진 여자랑 사귀고 있고 잘만 되면 우리 같이 살자. 아들아, 넌 많이 컸구나. 도망친 그 사람이 아니구나. 얼마 전 여행 가방을 들고 집에 왔을 때 내가 너한테 소리 지른 건 아마 괜한 일이 아니었을 거야. 만약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너는 여전히 내 목에 앉아 있을 거야. 그건 진짜 아빠가 아니야. 때가 되면 난 어쨌든 독립했을 거야. 어서 오세요. 여기 내가 안아줄게. 그들은 거기 서서 껴안고 에릭도 아버지가 그리워. 가끔은 날카로운 말도 놓쳤지. 난 내가 변할 거라고 끝까지 믿지 않았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사람으로 남을까봐 두려웠어.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한 공허한 일에 인생을 낭비한 사람. 나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에릭이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에릭은 그의 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에릭은 안젤라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녀에게 말했다. 안젤라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디에서 치료를 받을 계획인지 말해주세요. 우리는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것이며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위한 것입니다. 안젤라는 오랫동안 저항했지만 결국 한 가지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돈을 갚다. 안젤라의 어머니는 최고의 진료소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많은